막 성인이 되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입니다. 우울증이 심각해서 치료가 꼭 필요한데 물질적, 물리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해서 부모님께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밝히니 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반대를 하고 비용 지원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뒀던 작은 용돈으로 겨우 진료를 받는데 평균적인 진료비를 감안할 때 남은 입시 날짜까지 미리 계산을 해서 사정이 어려우니 한 달마다 내원하면 되겠다 하시는데 사실은 더 자주 오시면서 적극적인 약 조정이 필요했던 분이었거든요.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심TV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제가 진료를 보다가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로 청소년이나 청년이 자신은 상담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치료받기가 곤란하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의 정신과 진료를 반대하면 안 될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 반대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병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불이익들이 두려워서인 경우, 두 번째는 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나뉘는 듯 합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죠. 정신과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심하다더라,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더라, 보험 가입이 안 된다더라, 취직에 불리하더라, 이런 것들인데요. 함정은 이런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처방해보면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있더라도 약을 교체하거나 중단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평생 약을 먹어야 될지의 여부는 정신과 질환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질환이 그렇듯이 중증도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또 보험 가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제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 보험사나 직장에서 내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아볼 수도 없게 되어 있죠. 아마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영상이나 정보들로도 충분히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흔히 지금 청년들의 부모 세대께서 자녀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야겠다고 할 때 의지나 정신력이 약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세요. 쉽게 말해서 병을 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부모 세대의 관점도 시대적으로 이해가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를 새로이 가져야 할 필요는 있겠죠. 지금 청년들의 부모 세대 80년대로 치면 경제 성장률이 10%를 상회했습니다. 기업들이 몸집을 부풀리던 시기라 취업 경쟁률도 지금에 비하면 훨씬 낮았고 은행 이율도 20%에 육박하기도 했죠. 어떻게든 견뎌나가면 장밋빛 미래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사실로 통했고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세대였어요. 반면에 현재 20, 30대 그리고 앞으로 성인이 될 10대들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경제 성장률도 2010년에 7.8%에서 점차 떨어져서 2에서 3%대에서 계속 머물렀고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나라는 예외 없이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정체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요. 거기에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되고 있죠. 낮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부모 세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스펙을 쌓아도 부모 세대의 성과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사상 최저의 출산율이 또 하나의 근거가 되겠네요. 또한 인공지능 개발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괜찮다는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죠. 현재 안정적으로 여기는 공무원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10년 후의 미래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취업문이 막히게 된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고 어디 가서 자영업을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태죠. 주변 어디를 봐도 더 나아지는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서 버티는 것 자체가 어려운 바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정신력 문제로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 자체가 부모 세대가 느꼈던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이상을 받고 해소를 하지 못하면 반드시 병이 생기게 되는데 부모님께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알고 보면 질환 상태인 경우가 덜어 있는데 스스로가 이상을 느끼고 진료를 받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경우에는 경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질환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각종 불안장애 등일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질환 상태는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원인, 병태 생리, 진단 방법, 자연 경과, 치료 방법들이 명백하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들이죠. 그 말은 다른 의학적인 질환과 동일하게 제대로 식별되고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경우는 실제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면서 가족 간,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안타까웠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막 성인이 되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입니다. 우울증이 심각해서 치료가 꼭 필요한데 물질적, 물리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해서 부모님께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밝히니 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반대를 하고 비용 지원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뒀던 작은 용돈으로 겨우 진료를 받는데 평균적인 진료비를 감안할 때 남은 입시 날짜까지 미리 계산을 해서 사정이 어려우니 한 달마다 내원하면 되겠다 하시는데 사실은 더 자주 오시면서 적극적인 약 조정이 필요했던 분이었거든요.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 고통에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녀의 고통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의 10배 이상을 상상하면 될까요?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휠체어에 타지 말고 계속 걸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님께 진료가 필요하겠다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미 참고 있던 고통이 상당했고 여러 번 주저하다가 겨우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일 겁니다. 그러니 참 힘들었겠다는 속마음을 읽어주시고 치료를 지지해주세요. 다행인 것은 치료를 받으면 질환의 고통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편안한 마음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행복이 진정으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요? 요약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녀의 정신과 진료를 반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두 번째는 진료를 원하는 자녀가 실제로 정신과적 질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된다. 그러니 자녀분이 상담과 치료를 원하시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마음이 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